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오늘은 고양은 평선의 노선과 예상 정거장, 그리고 어디를 투자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2019년 5월 7일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은 평선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조성과 연관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은평구 세전역을 시점으로 하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여 경기도 고양시청을 종점으로 하는 총 연장 15km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고양은 평선은 총 연장 15km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환승역은 서부선과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 세전역과 GTX-A와 환승되는 창릉역, 지하철 3호선과 연결되는 화정역이 있어 고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양은 평선은 세전역에서 서부선과 직결되어 향후 두 노선은 환승할 필요 없이 고양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은 평선과 연결되는 서부선은 현재 설계 중으로 6호선 세전역에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향후 서부선과 직결 시 시간당 18회 열차가 운행됩니다. 고양은 평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와 인근의 대규모 주택지구인 화정지구, 능곡지구, 향동지구 등과 연계되는 광역철도망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의 서부선 사업과 연계하여 고양과 서울 간의 연결로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거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은 평선은 8개의 정거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의 차량 기지가 건설되는데 첫 번째 역은 지하철 6호선인 세전역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서부선과 직결되는 역으로서 고양은 평선의 시발역입니다. 세전역 인근은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근 주요 단지로는 25년 11월 입주 예정인 세전역 두산이브 트레지움, 미성, 세절현대 등이 세전역 서측에 자리 잡고 있고 동측으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백년산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정비형제 개발 사업과 음암3 재개발 연계도시 재생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은 평선 두 번째 역은 향동역입니다. 택지 개발지구인 향동지구 내 상업지역의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도에서 찾으실 경우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81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향동역 설치에 따라 향동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 반경 500m 단지로는 DMC 중흥 S클래스, DMC 하우스 DNHF, DMC 오반 베르디움 더 폴레사 단지 등이 있습니다. 향동지구는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개발은 어렵지만 향후 창릉지구 개발이 된다면 서울과 창릉 신도시 생활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 생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은 평선의 다음 역은 창릉 신도시 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양은 평선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창릉 신도시인 만큼 창릉 신도시에는 4개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창릉 1역, 창릉 2역, 도래울역, 창릉 3역이 들어서게 되며 도래울역을 제외한 다른 역의 이름은 임시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은 평선의 세 번째 역인 창릉 1역은 창릉 신도시 남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주소 검색 시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79-11번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유심히 봐야 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창릉 신도시에서 서울 방면으로 빠지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창릉 신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을 통해 경의선 한국항공대역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서울과 상암 주거지역, 창릉 신도시, 행신동 주거지역 등 주요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화전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좀 살펴보면 건폐율은 20%에서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기준 150%, 상한 180%입니다. 높이는 3층까지 지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6가구 이하의 다가구 주택, 6세대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이 가능하고 제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화전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큰 편이며 변경된다면 현재보다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은 평선 네 번째 정거장인 창릉 2정거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릉 2정거장은
GTX-A 창릉역과 환승이 되는 역으로 앞으로 이 지역은 창릉 신도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요 교통지인 만큼 이곳은 향후 창릉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은 평선 5번째 역인 도래울역입니다. 도래울역은 원흥지구 남단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지도에서 검색 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18-9번지 인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접 아파트로는 호반 베르디우모 단지, 도래울 파크뷰, 동일 스위트 7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정거장인 창릉 3역입니다. 창릉 3역은 창릉 신도시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신동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근 단지로는 햇빛마을 21단지와 소규모 단지인 행신동문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창릉 3역과 인접한 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왼쪽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이고 오른쪽은 지도에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 선 안쪽은 현재 능곡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면서 제1종일반 주거지역인 지역과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속하는 제1종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릅니다. 능곡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180%이나 높이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상으로도 단독주택,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며 주거 이외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 미만의 건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보듯이 왼쪽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면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층수가 3층 이하로만 되어 있고 1층에는 상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오른쪽은 건물이 4층까지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곳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180%로 앞서 소개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높이는 4층까지 가능하고 건축물의 용도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과 그 외 다수의 용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입니다. 높이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 등 관련 법규는 준수해야 합니다.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높이 제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신 1-1 재개발구역과 행신 2-1 주택 재건축 사업이 모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신 1-1 구역과 2-1 구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릉 3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를 검토한다면 지금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 단위 계획 및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순으로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양은 평선 7번째 정거장인 행신중앙로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신중앙역은 행신초등학교 인근에 건설되며 주소로 검색 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19번지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인근에 행신동 상업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으며 역 주변으로는 햇빛마을과 샘터마을, 옥빛마을 단지, 주공 3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신중앙로역이 생김으로써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나 상업지역의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고양은 평선역이 신설되는 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역의 신설로 인해 유동인구는 증가할 수 있으나 상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외부에서의 추가적인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권의 배후 수요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기에 고양은 평선 인근의 상업지역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아파트 외 지역을 살펴본다면 이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행신중앙로역과 인접한 빌라 밀집 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역도 빌라밀집 지역인데 왜 1번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1번 지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이번 지역은 제1종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좀 더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보면 화정능곡 택지 개발 지구단 2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정능곡 택지 개발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과거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중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은 평선이 연결되고 나면 향후 개발 압력이 더욱 높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은 평선의 8번째 정거장 화정역입니다. 지하철 3호선 화정역과 환승이 되며 역을 중심으로 화정동 상업지역과 은빛마을 6단지, 11단지, 별빛마을 7단지, 옥빛마을 12단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정동 주민들은 고양은 평선을 통해 GTX 6호선, 2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양은 평선의 마지막 역인 고양시청역입니다. 고양시청역은 고양소방서 인근에 위치하며 고양시청역을 중심으로 우측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좌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미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청역과 원당역 사이에 위치한 동신, 태영아파트 등은 두 개의 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 지역을 좀 더 살펴본다면 바로 이 지역을 봐야 합니다. 이 지역을 좀 더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푸른색 부분은 제2종일 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용도상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공공청사로 지정된 이유는 원래 이곳에 고양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팩석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팩석동 이전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향후 신청사 건립이 취소된다면 이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청사 부지 뒤편의 개발 제한구역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은 평선 차량기지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고양 IC 인근에 생기게 됩니다. 주소로 찾는다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15번지로 검색하시면 되고 개발 제한구역 내 건설됩니다. 이곳은 특이사항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은 평선의 위치와 주변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역 인근의 아파트와 더불어 빌라나 토지 등을 살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을 2번, 3번 더 보신다면 더욱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